지금 구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성원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접견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소실장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구치소 보안구역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와서 윤석열한테 건넸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 저 빤스 뭐 이런 논란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런 게 네. 이건 이미 하도 이제 말로 구전되고 그전부터 돼서 머릿속에 대충 상상이 다 뭐 됐어요. AI로 누가 막 그래서 올리고 막 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랬겠구나. 예. 그런데 더 궁금한 건 첫 번째 체포됐을 때 과연 그때 이제 수많은 썰이 흘러나왔잖아요. 면회에서는 안 되는 대상이 면회를 했다든지 뭘 거기에 반입하면 안 되는 뭐 물건이나 음식이 네. 들어갔다든지 그럼 그런 의혹을 자초한 건 누구예요? 본인들이죠. 왜? 구치소는 구치소에서 알아서 경계도 하고 경호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당시에 체포됐을 때 경호실에서 경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공간으로 칸막이도 해놓고. 그런데 마침 휴대폰 들어간 게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휴대폰만 들어갔을까 생각.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단계 것이 좀 공개가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도 다 까봐야죠. 왜냐? 왜 제가 그걸 술도 주목하느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단순한 가십으로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기간이 가장 세게 가장 광범위하게 아하. 증거인멸, 심지어는 2차 아직은 대통령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2차 계엄 내란까지도 꿈꿨지 않았냐. 그 실제 나오잖아요. 여러 증언들이 그 뒤에 노상원 등등 통해서 뭘 어떻게 하는데 2차 예. 계엄 준비를 뭐 실제로 움직임이 있었다. 어느 기자분이 나와서 증언하고 하시대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또 보면 총 얘기가 나와요. 총 얘기가 나와요. 총을 윤석열 200정을 예, 석방 1분에 직후에 1000발이 발사되는 자동 소총을 구매하려고 했다.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도 경호처에서 그 검은 왜 그 어떤 뭐야 대테러 복장을 입은 네. 그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이렇게 일부러 꺼내 들고 막 돌아다니죠 이렇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왜 호송할 때 그 차 위에서 막 총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이제 위력을 행사한 거죠. 대국민 또는 대 뭐 국수본 대 무슨 뭐 수사기관들 뭐 이런 걸 향해서 이제 위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저 부분 과연 그러면 총을 구입해서 뭐 하려고 그랬는지 뭐 분당 1000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없었던 무기 같은데. 그러니까 최신식 이 무기로 교체를 해가지고 자동소총 교체 사업 이거를 윤석열 석방 직후 계획을 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참 한심한 분들입니다. 그 만약에 경호처에서 예. 뭐 체포나 이런 거 할 때 총성이 한 방이라도 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감정이 그리고 국방부는 어떻게 되고 외부에 있는 그러면 경찰 특공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 저런 거 자체가 저런 발상 자체가 네. 너무나 한심하죠.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뭐를 해서 일종의 사병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병화 논란을 끌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석방 소식을 듣고 경호처가 윤석열 이제 복귀를 준비한 거 아니야? 이런 정말 무서운 생각도 들고 네. 김건희는 경호처한테 뭐 총 안 쏘고 뭐 했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네. 뭐 대한민국에서 뭐 일종의 혁명 수비대를 꿈꾸는 그런 혁명 수비대 그런 모양이잖아요. 완전 그런 친위 부대들, 사병들. 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이 밤 이후에도 내란 척결과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김상민 전 검사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의 테러 이후에 그거를 테러가 아니다. 네. 커터칼 이거를 축소를 시키는 모습도 그때 있었고. 당시에도 이상했잖아요. 네. 이제 누가 칼로 진짜 그렇게 살해 어떤 그 위협을 받고 또 실제 미수에 그쳐서 거의 생명 위독한 때까지 갔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게 제1야당의 대표였다라고 네. 한다면 가장 인간적으로는 측은지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구심까지 그게 순차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요.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가해자로 둔갑을 합니다. 부산의 지방 의료 체계를 무시해서 그걸 못 믿어서 서울로 갔느니 헬기를 특급 의전으로 헬기를 어거지로 저기를 해서 했느니 하면서 갑자기 여론이 확 바뀌죠. 그러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그 정도로 여론이 이렇게 확 뒤바뀐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언론사 한두 개가 기사를 그렇게 썼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SNS라든지 각종 댓글 작업까지 같이 맞물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서 밝혀지는 거지만 예. 이런 단도가 커터칼로 둔갑을 하고 테러는 아니었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예. 테러가 아니라서 이 피 묻은 와이셔츠가 진주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 묻은 와이셔츠에서 있었던 그 칼로 찔른 흔적이 그게 열상입니까? 열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조기 축구하는 분들 잘 알 거예요. 까진 거. 슬라이딩 하다가 네. 저 인조 잔디 같은데 끌키고 이런 게 이제 열상이죠. 칼로 찌른 건 자상이죠. 네. 찌를 자자, 자극할 자자. 그렇지. 그게 뭐, 그 자상의 자자에 보면 칼도 우측에 칼도 변이 있네요, 실제. 그러니까요. 그걸 속이려고 했다. 근데 또 그 사람이 그 보고서를 낸 사람이 김상민이다. 네. 근데 김상민을 봤더니 그림을 준 걸로 또 그림을 준 것도 의혹?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탈락을 했는데도 또 바로 보훈 인사를 했잖아요. 국정원 그 쉽지 자리에. 않은 얘기죠. 남들 눈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한 사람에게 반복적인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깊은 인연일까. 근데 제가 알려진 걸로 보니까 그렇게 깊은 인연이 아니었어요. 김상민 씨를 추천한 그 인물에 대한 제보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역술인도 한 분 있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목사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이름도 비슷해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기업인 두 분이 있습니다. 등등이 김건희 씨한테 건의를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 김상민 그 저기를 잘 아는 분으로부터. 그렇게 보면 매개물이 세게 또 들어갔잖아요. 이유한 그림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매직은 이런 어떤 매개물을 통한 거, 그 다음에 그냥 단순 매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덮는 것까지 악용을 하는 그런 네트워킹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또 우리가 수사 결과를 보면 볼수록 그냥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네네.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어 아직도 우리가 그냥 하도 많은 일이 네, 매일 덮어쓰기처럼 막 나오다 보니까 자꾸 내도 덮어지는데 샤넬백 이런 거 못 찾았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의심이 가는 보관자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샤넬백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뭐 누구 줬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워낙 많아가지고 준 예.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창고가 또 있겠죠. 창고가 뭐 뭔가 보고가 있겠죠. 그것도 찾아야 되고. 압수수색한 자리를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그러게요. 자, 김건희 특검에서 이배용 매간 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한다. 이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네, 예, 뭐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국교위 위원들이 뒤에 이제 일 터지고 나서 뭐 참여를 하느니 사표를 내느니 해서 이제 그분들도 도매금에 넘어간 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경이면 저 국고회의는 완전히 해체하고 다른 저기로 재구성을 하든지 네. 없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다.